세조는 박팽령과 성산문의 단종 복위 운동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뒤이어 단종의 외척 세력이 결탁해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이들을 제거해버리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세조의 예감이 적중했는지 금성대군이 실제로 역모를 일으키는데 준비가 미흡한 탓에 금방 세조에게 발각돼 금성대군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단종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백성들은 어린 단종의 죽음을 슬퍼하며 여러 전설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왕위에 오른 세조가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알아보기 전에 세조의 성격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세조의 성격은 앞서 살펴본 세종, 문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세종과 문종은 무예에 뛰어났다는 표현이 별로 없는 반면 세조는 체격이 크고 힘이 세서 강궁을 다뤘다는 표현과 함께 노루를 사냥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왔죠. 이 이야기를 토대로 보자면 세조는 무예에 뛰어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이런 자신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는지 이 노루 잡은 이야기를 자기 자식들이나 신하들에게 수십 번이나 계속 자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정리까지 해뒀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세조의 성격 또 하나는 바로 자랑하길 매우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실록에서 볼 수 있는 세조의 또 다른 성격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형을 추구했다는 건데요. 세조는 신하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잔치를 자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술자리에서 이상한 말을 하면 직급에 상관없이 머리채를 잡고 나가 군장을 때리는 반면 또 어느 날은 활쏘기 대회를 열어 상품으로 직급을 올려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세조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마 세조 스스로는 자기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신하들을 쥐락펴락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조가 세종, 문종과 특히 달랐던 점이 하나 있는데 세종과 문종은 무슨 결정 하나를 할 때도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여 시간을 질질 끌었던 반면 세조는 날카롭고 결단력 있는 판단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집현전을 폐지한 건데요. 앞서 집현전을 폐지한 이유가 세종 때까지만 해도 집현전은 학술기관의 성격을 크게 띄었으나 문종 때에 접어들자 문종이 집현전 학사들을 등용해 정치에 끌어들이면서 이들이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었고 단종 때엔 왕권이 약해지자 주로 대간직을 맡고 있던 집현전 학사 출신 관료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세졌으며 결국 이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는 등 세조의 대척점에 서게 되자 세조는 이에 화가 나 집현전을 없애버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자면 세조가 단순히 집현전의 정치적 영향력만 싫어했고 집현전이 하는 학술기관으로서의 업무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집현전을 이름만 바꿔서 계속 운영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세조는 이 집현전을 아예 없애버리고는 집현전을 대체할 만한 다른 학술기관을 만들지 않은 걸로 보아서 원래부터 집현전이 하던 일을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세조는 집현전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집현전 학사들이 핵심적으로 하는 일은 바로 학술기관의 역할과 왕의 자문을 하는 거였는데요. 세종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오라고 시키면 수많은 서적을 뒤져 이를 비교 분석해오고 또 높은 학식을 활용해 세종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게 집현전의 주요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하나 찾아오라고 시키면 수많은 서적을 뒤지느라 하루 종일 걸리고 또 뭐 하나 결정할 때도 이런저런 의논을 해가며 몇 날 며칠을 꼬박 세워서 겨우 결정 하나를 내리는 등 시간을 갈아넣는 이런 방식이 성격 급한 세조가 보기엔 어지간히 답답했겠죠. 세조는 정책 하나를 결정할 때도 단순 간결하게 정리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왜 이리 복잡하게 떠드는가? 라면서 결정을 촉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조의 방법은 결정적으로 큰 결점을 하나 갖고 있는데 바로 이를 단순화해서 보느라 복합적인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정책을 시행해봤자 어차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정치라는 게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큰지라 수많은 사항을 고려하며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이 정책으로 인해 훗날 일어날 폐단이나 단점들을 애초에 미리 보완해서 시행하는 게 멀리 보면 시간을 아끼는 걸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전문기관인 집현전을 없애버린 걸 보니 세조는 세종의 사려 깊은 정치 방식을 단순히 능률만 떨어지는 시간 낭비라 생각했나 봅니다. 또한 세조는 비슷한 이유로 경연도 폐지해버렸는데요. 물론 세조가 경연을 폐지한 데는 집현전을 폐지할 때와 같이 시간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건 바로 경연이 왕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거였습니다. 앞서 태종이 경연을 폐지했던 것과 같은 이유였던 거죠. 조선은 엄연히 유교 국가로 불교를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조는 불교에 매우 심취해 있었습니다. 혹자는 세조가 왕권을 잡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을 죽였으니 이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불교에 심취했다고 하지만 사실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앞서 문종 시절 때 사원부 관원들이 한 스님의 목에 칼을 씌운 채 연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수양은 아니 이 스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목에 칼을 씌우고 연행한단 말인가? 도척도 없이 돌아다니길래 법에 따라 붙잡았습니다. 그깟일로 칼까지 씌우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라며 화를 내더니 스님을 데려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잘못한 것 같았는지 수양은 단종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단순히 도첩을 지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에 칼까지 씌우니 불쌍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대관들이 이 행동을 두고 수양을 고발했는데요. 대군도 왕의 신하인데 같은 신하인 사원부 관료가 하는 일을 이처럼 막무가내로 방해하다니 그의 충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이는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그 조짐이 자라나게 할 수는 없사옵니다. 내 여태 수양이 해온 행동 중 옳지 못한 일을 본 적이 없다. 단지 사원부의 집행이 과해 보여 이를 풀어줬을 뿐인데 무슨 조짐이 있다고 그러느냐. 불교를 좋아하는 수양은 고작 도첩 안 들고 다녔다고 스님에게 칼을 씌우는 행동을 두고 볼 수 없었으며 이때부터 이미 신하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다녔던 거죠. 이렇게 불교를 숭상했던 세조는 왕이 된 후엔 아예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는 간경도감이라는 기관을 설치해 이곳에서 불경을 대량으로 인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잔치 자리에서 정인지가 말하길 전하께 우선 이미 법화경 등 여러 불경을 수백 벌을 인쇄토록 하셨고 또 대장경 50벌을 인쇄토록 하셨는데 이제 또 석보를 간행하시니 신이 생각하기에 이는 옳지 못한 것 같사옵니다. 무어라! 됐다! 오늘 잔치는 이쯤에서 파하도록 하라! 그렇게 잔뜩 화가 나서는 그 자리에서 잔치를 끝내버린 세조는 다음날 정인지를 불러 묻습니다. 내가 절을 세우고 불경을 인쇄할 종이를 만들 때는 아무 말 않더니 어제 술 기운에 나를 욕보인 건 무엇 때문인가? 어제 일은 술에 심히 취한지라 기억이 나질 않사옵니다. 그럼 지금은 술이 다 깨었으니 내 말에 답하라. 부처의 돈은 어떠하고 유학의 돈은 어떠한가? 그러나 정인지가 여기에 대답하지 못하자 임금이 묻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니 이는 불경하다. 정인지를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도록 하라. 당시 정인지는 영의정까지 지낸 최고위 원로 대신이자 과거 계유정난의 1등 공신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가 술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국문을 당하는 상황인데도 대신과 대관들은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세조가 정인지는 스스로 높은 체하는 자이기에 부득이하게 의금부에 가뒀다. 그러나 늙은 신하를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 국문을 중단하고 정인지를 석방토록 하라. 라며 정인지를 풀어주자 대신들은 오히려 정인지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정인지는 전하께 무례하였으니 죄가 매우 큽니다. 청컨대 그 죄를 논하게 하소서. 정인지는 명예를 추구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다. 내 이미 정인지를 풀어줬으니 더 이상 이에 대해 논하지 말라. 정말 다들 세조에게 충성스러운 신하 같죠? 그러니 세조가 아무리 불경을 간행하고 절을 지어도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종 땐 불교 관련해서 뭐 하나만 하려고 하면 다 같이 사직서를 내면서 항의하기까지 했는데 세조 땐 반대 의견 하나 없었다니 정말 막강한 왕권을 이룬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세조는 어쩔 땐 별것도 아닌 일로 대신이나 공신을 엄하게 벌하다가 또 어쩔 땐 별것도 아닌 일로 후한상을 내리기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엄청난 카리스마로 신하들을 제압하고 있다는 기분을 즐겼습니다. 실제로는 별것도 아닌 일로 트집 잡혀서 매질당하기 싫어했을 뿐인데 말이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엔 이러한 세조의 정치 방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세조의 술자리 정치에 대해 알아봅시다.